잘 자고 잘 배출하는 것, 즉 쾌식, 쾌면, 쾌변, 이 3쾌를 지키는 것이죠. 지난 10월 국제 백세인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90세 이상 노인 168명의 장수 비결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의 장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 장수 노인의 95.8%가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식사한다고 답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장수 비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셈이죠. 특히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두부와 된장 그리고 미역 같은 해조류를 먹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장수노인들의 이 생활 습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이 낮잠을 포함해서 하루 9시간 이상 잔다고 말한 노인이 무려 68.5%나 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쉬운 잠자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내 몸을 지켜주는 3쾌 두 번째 조건인 쾌면, 건강의 기본 조건, 숙면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직장인들이 한창 일터에서 정신없을 낮 시간. 올해 46살의 석승균 씨는 불편한 자신의 팔과 다리를 계속 주무르고 있다. 발은 잘 되는데 이게 오른손이 이렇게 요거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안 펴지시나요? 네, 이게 잘 안 펴져요. 펴지긴 펴지는데 이게 여기 힘줄이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굳었다가 이렇게 펴질기 천천히 펴져요. 천천히 이렇게 펴지긴 펴지고. 예, 펴지는데 천천히 펴야지. 어눌한 말과 절룩거리는 걸음걸이. 사소한 것조차 쉽지 않은 석승균 씨는 급성 뇌경색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 평소 건강을 자신했던 석승균 씨. 문제는 부족한 잠이었다. 13년째 일해온 회사 경비원직. 한 달에 평균 15일은 야간 근무를 해야 했다. 왜냐면 지가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자면은 보통 한 3-4시간밖에 못 자요. 그 정도 자고 나면은 뭐 시끄럽고 밖에가 화나고 막 이래고 하니까 못 자요, 잠에는. 낮 시간의 어설픈 잠자리는 숙면을 방해했다. 석승균 씨는 늘 잠이 부족했고 피로는 점점 쌓여갔다. 그러던 지난 1월 29일 급기야 사고가 터졌다. 밤샘 근무를 하던 석승균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도로에 쓰러진 것이다. 왼쪽 뇌 이쪽 부분에 아주 깊은 뇌 조직 안에 혈관이 진단 결과 막혔을 거라는 왼쪽 생각이 뇌혈관이 있었고, 막힌 급성 뇌경색이었다. 저기 하얗게 뇌경색 병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바깥쪽에 있는 피질 부분에 광범위한 뇌경색은 동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의식 상태라든지 언어 중추 같은 거는 건드리지 않고 오른쪽 팔다리로 지나가는 운동신경만 마비가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왼쪽 부분에 뇌경색이 있어서 그런데 석승균 씨의 뇌경색의 원인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부족한 잠이 문제였다. 약간의 흡연을 가지고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굉장히 과로하셨고, 당시에 직장에서 수시간씩 하루에 밖에 잠을 못 주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른 아침,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는 유정자 씨. 등산은 유 씨가 원래 좋아하는 운동이지만 4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은 이후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유정자 씨의 운동에 대한 열의는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비 오는 날도 한다고 얘기 들어서 저는 비 오는 날을 보통 사람들 안 하잖아요. 근데 유정자 씨는
비 오는 날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야 뭐 빠질 때도 가끔 있죠, 사실은. 근데 항상 오면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식사에 더 신경을 쓰게 된 유정자 씨. 하지만 유방암 판정 전에도 평소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다져왔었다.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그녀에게 유방암 판정은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다. 암이라는 건 절대 나한테는 권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암이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왜 나한테 이런 암이 걸렸을까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왜 걸렸나. 외상방 한 10시 방향에 유방암 진단을 받을 당시에 암세포는 오른쪽 유방 전체에 퍼져 있었고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결국 유정자 씨는 오른쪽 가슴을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밀도가 상당히 불규칙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암의 사인이거든요. 아기도 뭐 3명이나 낳으셨고 결혼도 일찍 하셔서 20대 초반에 애들을 다 낳고 또 모유 수유도 전부 다 3명 다 했으니까 적어도 2년 이상 뭐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력이 있으셨던 것도 없고 다른 특별한 암 위험 요인이 없었고 환자가 단지 이제 몇십 년 동안 수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수면 장애가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수면 장애가 어떤 좀 암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유정자 씨 역시 수면 부족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독한 불면증. 그동안 수면제도 먹어보고 수많은 민간요법까지 다 동원해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하루에 뭐 한 서너 시간? 이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는 너무 괴로워요. 눈은 막 아프고 그러는데 잠이 일단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괴롭잖아요. 과연 잠과 유방암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사람의 생체 시계는 24시간, 그리고 낮과 밤 등 시간에 따라 생체 리듬을 결정한다. 그 결과 생체 시계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잠이 오게 만든다. 뇌의 손과 손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잠을 촉진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다. 멜라토닌은 빛에 민감해 밤 10시에 분비되기 시작해 새벽 3시에 최고조에 달한다. 잠자는 동안에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암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덴마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기록부가 있다. 이 기록부엔 1942년 이후 모든 암 환자들의 기록들이 보존돼 있다. 덴마크 암협회는 이 기록부를 분석해 특정 암과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암협회 연구과장인 조니 헨슨 박사는 야간 근무를 하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낮 근무자보다 60% 이상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인은 멜라토닌 분비량의 감소에 있었다. 최근 멜라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유방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뇌 부위를 제거하면 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고 인공 멜라토닌을 투여하면 암 발병 위험성이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되면 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여성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증가해 유방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멜라토닌이 일반적으로 암 발생 자체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멜라토닌이 암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이 발생한 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최근
부족한 잠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암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잠이 부족하면 암 예방을 돕는 여러 호르몬과 면역 물질들이 감소해 암이 유발될 수도